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질병을 정복하기 위한 생명공학의 진화가 이제는 관찰의 시대를 넘어 빛으로 세포를 직접 조절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허원도 교수는 식물의 빛 수용체 유전자를 동물 세포에 융합해 세포 내 신호 전달과 단백질 활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분자, 광유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 교수는 현재 분자 광유전학 및 RNA 치료제 연구실을 이끌며 세포 내 mRNA, DNA, 단백질 등 다양한 분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은 물론 빛을 이용해 세포 기능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구가 현미경을 통해 세포 내 분자의 기능을 규명하는 관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세포의 상태를 파악하는 리드, 빛으로 기능을 제어하는 라이터, 그리고 최종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교정하는 리페어 전략을 구축하며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연구의 시작은 허 교수의 독특한 이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식물세포를 전공한 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동물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를 연구하며 식물과 동물이라는 서로 다른 생명 시스템을 모두 섭렵했습니다. 2008년 카이스트 부임 당시 그는 단순히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빛으로 생명 현상을 직접 제어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허 교수는 포유류에게는 없지만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물의 광수용체 단백질을 동물 세포에 도입하는 파격적인 발상을 현실화했습니다. 이는 미생물의 단백질을 활용했던 기존의 1세대 광유전학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식물학적 배경과 동물 세포 생물학 경험이 유기적으로 결합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허 교수의 연구실은 이러한 광유전학 기술을 난치성 질환 치료에 적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은 물론 기존의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유전 질환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광유전학 및 RNA 의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빛을 매개로 특정 단백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직접 제어하는 이 역동적인 기술은 현대 생명과학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허 교수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빛으로 이를 수선하는 정밀 의료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오늘도 연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포 속 작은 분자들의 움직임이 빛에 의해 통제되는 순간 인류의 난치병 정복이라는 거대한 목표 또한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바다는 오히려 차가워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지구의 거대한 열 수송 장치에 비상이 걸렸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지난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42도씨 높게 나타나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1.5도씨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이미 1.55도씨를 기록하며 이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13.7도씨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고 최근 3년이 기상관측 이래 상위 1위에서 3위를 싹쓸이했습니다. 이러한 온난화의 주범은 단연 이산화탄소입니다. 1750년 278ppm이었던 농도는 2024년 423.9ppm으로 53%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증가폭은 역대 최대치인 3.5ppm에 달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대서양 한가운데를 보면 기이한 모습이 관측됩니다. 주변 수온이 오를 때 이곳만 수온이 낮아지는 이른바 워밍홀 혹은 콜드블롭 현상입니다.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은 이를 온난화의 반증이라 주장하지만 과학계의 진단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북대서양 좌우순환이라는 거대한 해수순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지구는 적도에 남는 열을 바닷길을 통해 북극으로 보냅니다. 따뜻한 해수가 북쪽으로 올라가 차가워지면 무거워져 심해로 가라앉고 이 힘이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온난화로 북극의 빙산과 해빙이 녹아내리면서 염분이 없는 거대한 양의 담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소금기가 적어진 바닷물은 가벼워져 아래로 가라앉지 못하게 되고 결국 열을 나르는 순환열차가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극지로 배달되던 열이 끊기니 해당 지역의 수온은 오히려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국종성 교수 연구팀은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탄소 중립이 늦어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기면 북대서양 순환은 아예 영구적으로 멈춰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진은 기후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체계로 변해버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 즉 기후 티핑 포인트가 예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시점은 당장 2070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순환이 멈추면 영화 투모로우처럼 북반구의 극단적인 기온 하강과 기후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과거 지구의 급격한 기후 변화 사례들도 이 대서양 순환의 붕괴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범용 인공지능, 이른바 AGI를 향한 여정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혁신적인 실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2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스타트업 이온 시스템즈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생명체 동작 영상을 공개하며 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기존 인공지능 방식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딥러닝 방식, 즉 무에서 시작해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하는 아래에서 위로의 방식이었다면 이온 시스템즈는 생명체의 신경망 자체를 디지털 하드웨어 형태로 그대로 복사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플라이와이어 프로젝트라는 정밀한 기초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포함한 국제연구진은 초파리의 뇌세포를 40나노미터 두께로 얇게 잘라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12만 5천 개의 뇌세포와 5,400만 개의 신경 연결망인 커넥톰을 완벽하게 파악해냈고 이온 시스템즈는 이 설계도를 디지털 세계의 하드웨어로 복제해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디지털 초파리는 별도의 사전 훈련이나 기계 학습 없이도 생명체 본연의 창발적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스로 걷는 것은 물론 몸을 털어 다듬고 먹이를 찾아 맛을 확인하며 적을 피하는 등 초파리의 본능적 행동을 91%의 정확도로 재현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지능이 뇌 구조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음을 입증한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회사 측은 이 시스템이 완전한 뇌 흉내내기이며 어떠한 강화 학습도 거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축된 뇌신경이 스스로 추론하고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IT의 한국계 미국인 세바스천 승 교수는 초파리뇌의 절반이 시각 처리에 관여한다는 점을 들어 언어 추론에 치중한 챗GPT 방식으로는 진정한 AGI 도달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온 시스템즈는 초파리보다 560배 더 많은 뇌세포를 가진 디지털 G 제작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에는 디지털 인간의 창조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디지털 인간이 구현된다면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언급한 의식의 어려운 문제, 즉 주관적인 경험과 감각까지 소유하게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수준의 지능이 현실화될 때 이를 단순한 기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무거운 윤리적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새로운 생명 담론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서 독립을 향한 강력한 민심의 변화가 포착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덴마크 총선에서 덴마크와의 조속한 결별을 주장해온 그린란드의 야당 날레라크가 사상 처음으로 덴마크 의회에 입성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린란드어로 방향을 뜻하는 날레라크는 이번 선거에서 24.6%라는 놀라운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4년 전 총선 당시 얻었던 12.2%의 지지율보다 무려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날레라크는 그린란드에 할당된 덴마크 의회 의석 2개 중 1석을 당당히 차지하며 중앙 정치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한 의석 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민감한 시기에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위협은 그린란드 내 독립 여론에 불을 지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날레라크의 강경한 독립 성향을 병합 추진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선된 카르소크 회흐 담 후보는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현상 유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민심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향후 그린란드와 관련된 모든 결정 과정에서 자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강력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선거 과정에서 그린란드 내 군사 인프라 설치가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방어시설 구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총리가 이끄는 그린란드 집권 연정의 행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기존 집권 측은 덴마크와 긴밀히 협력하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는 장기적 독립 경로를 지지해왔으나 날레라크의 약진으로 인해 그린란드의 독립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극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그린란드인들이 덴마크와의 기존 협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덴마크 본토의 정치 지형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메테 프리데릭센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3인당은 38석을 얻어 제1당의 지위는 지켰으나 생활비와 주거비 폭등에 따른 민심 위반으로 120여 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에 단호하게 맞서며 얻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좌파 연합 전체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며 연정 구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린란드의 독립 열기와 덴마크 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북해를 둘러싼 정치적 격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